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경쟁사가 아니라 소비자와 싸웁니다. 상대평가의 시대에서 절대평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쟁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전방위적인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켓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따지는 시대는 끝나가고 라이프쉐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소비자의 일상 동선과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점유할 것인가가 라이프쉐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라이프쉐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집밥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가구 회사가 집밥을 권하는 걸까요? 집밥 먹는 거하고 가구 파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아마 일반적인 가구 회사라면 경쟁 가구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 디자인이 얼마나 멋진지, 나무는 얼마나 더 좋고 안전한 건지 이런 걸 강조하며 비교 우위를 드러내는 게 기존의 마케팅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경쟁사와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접근을 안 하고 그들은 집밥에 주목했을까요? 우선 북유럽 가구 브랜드가 세계적 가구 브랜드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유럽은 전 세계에서 집안 꾸미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가구와 조명에 돈을 쓰는 건 당연히 여기는 데다가 이유는요, 그들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한 다음에 가족과 저녁을 먹고 그날 일상을 공유하며 잠잘 때까지 대화도 하고 노는 이 휴식이라는 문화가 가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이케아는 경쟁 가구 회사보다 뭐가 더 좋다느니 하는 식으로 마케팅하지 않고요. 한국인이 집밥을 많이 먹는다면 그만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테고 그건 집안의 가구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쟁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진 라이프스타일 욕망을 해석해서 거기서 문제를 풀고 있는 셈입니다. 이마트가 만든 가전 매장인 일렉트로마트는 기존 가전 매장과 달리 키덜트족 20, 30대 남자들의 놀이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40대 남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전 매장이 남자들의 놀이터입니다. 일렉트로마트가 기존 가전 매장과 가장 큰 차별성은 오프라인의 강화이자 제품에 대한 체험이자 경험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당장 사지 않아도 이곳에서 새로운 가전제품과 각종 IT 기기나 드론, 로봇 등 이 고가의 IT 장난감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로마트가 시도한 가전 매장 방식은 다른 기업의 가전 매장에서도 체험을 확대시키며 놀이터로 변신하는 걸로 봐선 꽤 성과 있는 접근이 된 겁니다. 이마트가 한남동에 만든 주류 전문 매장 와인앤모어는 일렉트로마트의 이 술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남동은 수십 개의 클래식 바나 칵테일 바가 밀집한 아주 트렌드에 민감한 애주가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애주가를 위한 놀이터의 개념으로 주류 전문 매장을 만든 겁니다. 다양한 술 종류에서부터 술과 관련된 책, 각종 상품 등 애주가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 주류 전문 매장과의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망 자체를 계속 건드리는 접근인 셈입니다. 이마트는 라이프쉐어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유통기업이기도 한데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도 쇼핑과 레저, 취미, 힐링,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 복합 매장이자 축구장 70배 크기의 큰 놀이터로 만들어놨습니다. 살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별별 게 다 있는데요. 라이프스타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물건만 사러 쇼핑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유통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도매냐, 개별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냐에 따라서 B2B, B2C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유통 매장의 형태와 속성에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소셜 커머스나 TV 홈쇼핑, 모바일 쇼핑몰, 로드샵,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근데 이 모든 유통은 각계의 경쟁자들이 있고 시장 점유율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 곧 마케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영역 구분이 중첩되거나 교차되는 것들로 자꾸 늘어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도 사라지고요. 국가적 경계마저도 사라지면서 더 이상 유통에서
시장이란 개념이 모호해졌습니다. 명확하게 시장을 가늠할 수 없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의 시장인지를 두고 각 업체들이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쟁 관계가 자꾸 생기기 마련입니다. 백화점과 특급호텔이 싸우기도 하고요. 가전회사와 가구회사가 싸우기도 합니다. 백화점의 변신, 서점의 변신, 호텔의 변신, 유통의 변신, 점점점 많은 변신이 확산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전방위적인 확산 시대이자 모두와 싸우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비자의 욕망을 누가 더 많이, 더 정밀하게 이해하느냐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중국 경제신문 제일제경 지분을 30% 인수하고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한 것도 라이브쉐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뉴스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인수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취향을 얘기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는 건 모두 라이브쉐어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버는 그들이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객의 데이터 분석하는 작업에 사용하면서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버는 사람만 태워주는 게 아니라 물건 배달도 해주는데 택시, 렌터카, 배송업계 모두의 경쟁자가 된 겁니다. 헬리콥터도 빌려주고 배도 빌려주고요. 여행업까지 합니다. 아울러 무인 자율주행차도 연구하고 있으며 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한테 경쟁사는 하나의 업종이 아닙니다. 요즘 기업들은 경쟁사가 아닌 소비자에 더 주목합니다. 라이브쉐어 시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팔고 즐거움을 팝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욕망을 팝니다. 요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서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올 수 있고 심지어 미니멀 라이프처럼 물건에 대한 탐을 버리기도 합니다. 재봉틀로 커튼이나 옷을 만들고 목공방에서 의자도 만들고 DIY로 뭐든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도 셀프로 합니다. 이런 시대에 경쟁사와 싸움에만 매달리는 건 과거식 관성입니다. 경쟁 매장과 싸워서 이겨본들 그게 전부가 아닐 만큼 소비자가 가진 소비 채널도 많아졌고 욕망도 다양해졌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가진 경쟁의 방향이 바뀐 셈인데요. 누가 더 소비자의 욕망, 일상을 더 잘 해석하고 공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